안녕하세요. 복층 살롱 중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운 선생님 잔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마인 리뷰를 저희도 시작할 건데요. 네. 마인 어떻게 보셨어요, 전님?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저는 전작을 안 봐서 전작의 느낌이 난다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작가님의 전작이 품이 있는 그녀잖아요. 네네. 약간 연출이나 느낌 자체가 비슷하다, 같은 결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비슷한 느낌이 있죠. 품이 있는 그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김선아 배우님 딱 죽음으로 하면서 시작되고 누가 죽였을까 뭐 이런 미스테리를 끌고 가면서 뭐 미술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랬던 그래요?처럼 이 마인 안에서도 좀 그런 식의 이야기. 여기는 좀 다르게 누가 죽었는지는 안 가르쳐줬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구성 자체가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나레이션을 들어보니까 두 명이더라고요. 네, 처음에 두 명이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 두 명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추리해 나가는 것도 드라마 보는 하나의 재미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 시작할 때부터 챕터 이름이 딱 뜨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넷플릭스 같은 느낌이 나면서 뭔가 세련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딱 왔었거든요. 네, 각 챕터별로 제목들이 다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풀어나가는 듯한 그런 식의 전개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에피소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진행돼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챕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1화는 스트레인저였고 2화는 이카루스의 날개, 3화는 회색의 영역, 4화는 좁은 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관련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보면은 1화 스트레인저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낯선 자들, 원래 있던 사람들 외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1화의 주인공은 강자경과 김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낯선 자들이 휴원가에 들어와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2화에서 보면 이카루스의 날개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보자 하면은 2화에서도 강자경과 김유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강자경 같은 경우에는 서희수와의 대사 속에 아예 이 이야기를 넣어놨고요. 네. 그리고 또 김유현 같은 경우도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큰 탐욕을 부렸을 때 그 결과가 되게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김유현도 지금 효연가의 도련님인 한수혁과 뭔가의 썸씽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빚 때문에 허덕거리는 김유현이 효연가의 도련님과 썸씽을 일으키면서 뭔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해를 입지 않나. 근데 한수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설정 자체가 엄마가 깔아놓은 레일 따라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유현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것 같고 그러니까 김유현 또한 한수혁을 보고 나서 첫눈에 반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해가지고 그게 진행되잖아요. 마인 내에서 유일한 로맨스지 않을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요? 저는 마음에 안 들진 않는데 안 들진 않는데 아니야, 안 들지 않아요. 뭐죠? 그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수혁이 이제 김유현이 나간 거를 보고 나서 막 쫓아가는 장면이라든지 막 그런 거 막 빗속을 막 헤치고 가는 막 배경음으로 막 80년대 노래 같은 거 깔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급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 로맨스 전개가 저는 이 한수혁이라는 캐릭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의 레일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 주장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명체를 못 봤을 거 아니야, 김유현 같은.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제발 그 핑크색 필터만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핑크색 필터를 써요? 로맨스 회상할 때마다 핑크색 필터를 쓰잖아요. 핑크색을 좋아하지만 핑크색 필터를 쓰는 거는 좀 그렇다. 이 드라마에서 결이 너무 달라져 보이니까 얘네만 결이 다르죠. 두 사람의 로맨스 자체는 저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3화 같은 경우는 회색의 영역, 이제 호응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휴원가 사람들은 사실 원래 검정이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은. 그리고 이 고용인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흰색일 거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점점 더 자신의 욕심이 생기고 뭐 나의 자리가 아닌 것을 탐하고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주집사 같은 경우도 이제 녹음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흰색보다는 검은 쪽에 하는 일인데
이게 모든 것들이 섞여서 회색이 되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이 얘기만 딱 따로 떨어져서 보면은 1, 2화의 강자경을 보는 것 같죠. 서희수의 옷을 입고 춤을 춘다든지 네네. 뭐 그리고 뭐 지나가면서 이제 식탁 같은 거를 훑으면서 지나간다든지 막 약간 그런 장면 있잖아요. 뭐 3, 4화에서는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하고 4화 같은 경우에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김서영과 한수연의 이야기 같다. 예, 일단 제일 큰 거는 그 두 사람일 것 같아요. 좁은 문에 끼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자기가 진짜로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크고 넓은 문은 쉽다. 하지만 좁은 문은 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좁은 문은 가시밭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구원이 있을 거고 이제 넓은 곳으로 가면은 그곳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한수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좁은 문으로 한 발을 디뎠죠. 왜냐면은 김유엘이 나간 거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자신의 옆에 두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양순애한테도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서연한테도 얘기를 했죠. 나 그러면은 약혼이 필요하면 약혼하겠다. 하지만 그 애만은 두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도 효원가의 남자들과 다르지 않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좁은 문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망설이고 있는, 진짜 그 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인 거죠. 김서연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문에 낀 토끼를 보면서 아마도 패상실에 나왔던 자신의 연인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 재단의 이름을 배제하고 그 작가에게 후원을 하면서 어떻게든 키워주고 싶고 뭐 하는 그런 모양새죠. 그렇죠. 이미 정리된 관계잖아요. 정리된 관계인데, 근데 그 관계가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그렇죠. 주집사의 이제 핸드폰에서 그 영상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출을 되게 또 좋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서영이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그거를 엠마 수녀에게 가가지고 상담 치료를 받는데, 거기서 자신의 옥장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 안에 있던 것은 과거 자신의 연인, 그러니까 즉 레즈비언인 그 연인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그 지금까지 닫고 있었던 문이 그것이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뭔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되는 약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힐링을 받게 되고 안식처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과거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거기 연출도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약간 마치 그거 같았어요. 그 뭐죠? 은교. 은교 거기서 어린 맞아요. 시절로 돌아가서 그 은교랑 뛰어가는 박해일이 뛰어가는 그 모습. 저도 그 생각했어요. 딱 그거 생각나더라고. 네. 현재 정서연은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잃을 것들도 많고, 그쵸. 효연가를 이끌어가야 되고 만며느리고. 그런데 그 당시는 진짜 그런 거 없이 순수함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욕심도 없고 진짜 순수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야말로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간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천국, 이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게 사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마인 1화에서 4화까지 보고 가장 핵심적이고 눈에 띄고 얘 너무 자극적인데 계속 땡기는데 하는 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네. 바로 강자경이죠.